그래서 한 번 투자하면 영원히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 기준을 누가 해주느냐. 지금 투자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왜 반도체 이장주를 안 샀을까요? 아빠가 딸에게 알려주는 밥상머리 투자교육. 오빠, 아이? 내가 솔직히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재무제표는 좀 보기 싫은 것 같아. 뭘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 대부분 그렇지. 또 재무제표 공부하면 재미없잖아. 잘 모르는 거고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국내에 최고의 투자 멘토가 있어. 누구? 이걸 추종하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야. 근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자금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국민연금은 지금 기금이 약 1,500조 이상이거든. 1500조? 그래서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야.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연기금이 1,500조에서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 앞으로 당분간은 국민연금 기금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하우스에서 한 50%를 직접 투자를 해.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 데려다가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외주를 주는 거야. 누구한테? 국내 시장에서 외주 주는 거는 ETF의 최강자 두 군데 내가 얘기해줬지. 코덱스, 그렇지. 타이거. 오, 이제 기억하네. 코덱스는 어디서 운영해? 그건 까먹었어. 삼성 자산운용. 자산운용. 여기가 기금이 약 130조 이상이야. 그 다음에 타이거는 미래에셋 아니야? 미래셋 자산운용. 여기도 100조가 넘어. 근데 3등, 4등, 5등의 ETF 운영하는 회사들은 기금이 이 두 군데 회사보다 훨씬 적어서 한 20조대 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양대 산맥이 전자닉스라면 ETF 양대 산맥이 코덱스하고 타이거인 거야. 50%는 이쪽에다가 이제 이 두 군데 외에 다른 데도 더 주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받아서 운용을 실제로 하는 회사들은 최고의 두뇌들이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야 계속 그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자기 회사들 커미션을 먹고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추종하면 좋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 그래? 당연하지. 국내 주식 훨씬 많은 게 해외 주식이야. 그 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은 글로벌 자산 규모가 제일 많은 그런 운용사들한테 맡기고 있어. 그게 어디냐면 블랙락이나 뱅가드나 이런 쪽에서 위탁해서 맡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추종하면 내가 공부를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를 바라보면서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확률이 좋겠지. 주식시장 확률 게임이기도 하잖아. 예전에 이수페타시스 얘기할 때 국민연금 지분 많이 늘렸다고 했는데 그렇지. 그때는 국민연금은 그러면은 뭘 보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야? 아, 국민연금의 운용 담당자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게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AI가 2년 전부터 나왔잖아. AI가 발전하고 확산되면 될수록 미국의 빅테크들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에 뱅가드나 블랙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야. 직접 인하우스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은 AI가 확산되고 점점 발전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반도체야. 이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정도에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반도체에서 대표적인 게 전자고 닉스잖아. 근데 거기다 더해서 기판은 먼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기판 제작에 제일 잘하는 회사 이수페타시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현황을 쭉 보니까 글쎄 10%가 넘고 13%까지 투자하더라고. 깜짝 놀랐지.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제일 먼저 투자한 거야. 삼성전자 투자하기 전에.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13점 몇 %까지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지금은 작년 말부터는 점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줄인 거야. 그 비중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투자하면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문제가 되잖아. 또 급등을 했잖아. 한 300% 급등을 했으니까
하이닉스보다 더 올랐어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더 담고 나머지 소부장도 또 투자를 더 늘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제일 먼저 투자했다가 지금은 나도 이수페타시스를 국민연금 추종해서 점점 분할 매도하면서 빠져나와서 그다음 대덕전자도 많이 갖고 있다. 대덕전자도 점점 줄였거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었지.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서 영업이익률 50%로 전후가 되는 세계 최고 기업체 세 군데. 리노공업, HPSP, HPSP가 뭐 하는 회사야? 하이프레셔. 오케이. 그 뒤에 까먹었어. 솔루션을 프로바이딩하는 거야. 그래서 HPSP를 기억하려면 원어만 제대로 알아도 이해가 쉬워. 고압 수소 어닐링하는 회사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이야. 그리고 한미반도체 TC본도 세계 최고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미반도체 먼저 투자하고 또 리노공업은 아주 고도화된 칩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테스트하는데 최고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품종 소량 생산해서 그거를 테스트하고 샘플링을 결국은 잘해야 되니까 이 세 군데에 비중을 높여가기 때문에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를 국민연금 같은 우수한 운용력이 놓칠 리가 없잖아. 나는 반도체 공부를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야.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약 40% 정도가 지금은 반도체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완전 약 40%는 포기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절대적인 거야? 국민연금은 이수페타시스가 좋은 종목인 거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거를 한 걸음 뒤 따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투자가 항상 옳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종목 공부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산업 공부라고 그랬잖아. 어떤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까? AI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산업은 반도체인 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면서 먼저 반도체 전자닉스 빼고 소부장 중에서 우수한 회사를 시가총액별로 한 20군데를 먼저 선정을 해. 1등이 소부장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데가 한미반도체야.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리노공업, HPSP 다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야. 그렇게 순서대로 놔놓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 게 국민연금 지분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려가는 회사가 어딘가. 그리고 최근에 지분을 줄여가는 회사가 어딘가. 그래서 이수페타시는 제일 먼저 지분을 늘려갖고 제일 먼저 지분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난 느낀 거지. 왜 13%까지 올라갔다가 1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워낙에 좋은 회사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갔으면 국민연금 반드시 리밸런싱을 한다.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투자자들이. 그래서 투자를 늘릴 때는 좋지만 차익 실현할 때, 리밸런싱 할 때는 주가가 조정받지 않을까? 근데 역시나 이수페타시스 주가 차트를 봐봐. 막 올라가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다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빠져나와서 다시 늘려가고 있는 회사를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주 훌륭한 멘토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거를 굳이 무시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투자의 변화를 항상 체크하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이렇게 보는 거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분을 5% 이상 가졌다라고 공시가 뜨거나 10% 이상 가졌다라고 확인이 되면 우량한 주식이라 판단을 하고 그 산업을 좀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 산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산업은 내가 방향성을 결정했잖아.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 건가 지금 시점에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청구한다고? 반도체 산업이 좋아질 거다. 난 여기다 투자하고 싶은데 반도체 종목은 너무 많잖아. 그 중에서 탑 오브 더 탑을 선정할 때 이걸 또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 어느 시점 되면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리밸런싱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해주느냐. 국민연금이 나보다 앞서서 해주니까. 특히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 보유 내역을. 난 이 기업이 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를 해주면 보기가 되게 좋잖아. 파악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서 5% 이상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은 국민연금의 연금이 일반 투자자로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주총회에서도 상당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까. 난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이 회사가 우량하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주주 환원도 잘하고 이거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국민연금이야. 특히 국민연금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들은 주주 환원도 잘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소규모 회사,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회사를 갖고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간혹 가다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 막 올라갈 때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빠져나갔는데 나는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지만 이 회사가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회사에서 한번 잘못 걸리면 내 소중한 돈을 엄청나게 까먹잖아. 근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많이 높이는 것 이전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안정하고 우량한 회사에 투자한다. 이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국민연금 지분 변동 내용은 분기 단위로 봐요? 아니면 뭐 매월 봐요? 나는 계속 수시로 체크해. 근데 요즘은 그 회사의 지분 변동률을 보려면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되거든. 그게 다트라고 그러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제미나이한테 물어봐. 반도체 기업 중에서 최근 3개월 내에 국민연금 지분이 높아가고 있는 회사, 밀려가는 회사 좀 알려줘 하면 알려줘. 지분을 축소하고 있는 회사 알려줘. 국민연금 지분 확대 회사, 축소 회사를 수시로 검색하는 게 좋아. 너무 쉽게 요즘은 공부할 수 있게 돼 있거든. 특히 너처럼 젊은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잘 다루잖아. 반도체에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했으면 그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지난번에 피어그룹을 확인하면서 투자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반도체 동종 기업을 한 20여 개 올려놓고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 아파트용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반도체 이제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아니면 소재 기업인지 오사트 업체인지 이런 거 다 알고 투자를 하거든. 30여 기업을 올려놓고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은 전공정 쪽에 많이 아니면 기판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주린이들이 국민연금 투자법을 실천해봤으면 좋겠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변화, 지분을 확대하는 회사, 축소하는 회사를 보면서 확대하는 회사 쪽에 내가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축소하는 회사에 내가 많이 투자했다면 나도 같이 축소하는 거야. 이게 상당히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 주식 투자자들이 맨 처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야. 아빠가 투자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15% 로스컷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10,000원을 샀는데 얘가 8,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모든 걸 제껴놓고 전에 투자한 거를 매도해.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사면 돼. 거기서 물타기 하는 게 가장 나쁜 방법이고, 일단 15%까지 손실을 봤으면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으면 되는 거야. 어떤 책 같은 거 보면 10% 손실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거든. 10%는 너무 좀 짧은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난 15% 마이너스 15% 로스컷을 반드시 난 지키거든. 그래서 15%에서 손해본 경우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폭등하면 다시 따라잡으면 되는 거야. 왜? 그때 불타기해도 되니까. 나는 좋게 생각했지만 시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시장의 뷰를 따라가는 게 맞지, 내 고집까지 부리는 건 잘못된 습관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계속 강조한 게 있잖아. 처음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나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해줬지.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는 실점을 최소화한 나라들이다. 실점을 최소화한 국가들이 결국은 우승하듯이 주식 투자자들도 내가 실점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짧게 끊으면 안 돼. 이 산업이 가능한 한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반도체 투자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 지금 투자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왜 반도체 장주를 안 샀을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 반도체 투자하면서 지금 포모에 쌓여 있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어. 그러니까 옛날에 9만 원 얼마에서 황당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9만 5천 원 정도에서 많이 매도를 했단 말이야. 자기의 관념이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9만 5천 원에 매도를 했어. 물론 35% 정도는 먹었겠지. 근데 9만 5천 원에도 산 사람도 많아. 나도 8만 원 사고 10만 원 사고 12만 원 샀거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16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잖아. 결국은 빨리 매도해버린 사람들이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9만 5천에 매도했던 사람이 15만 원에 다시 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야 이게. 반도체는 특히나 사이클 산업이잖아. 사이클 산업을 투자할 때는 이 사이클이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 쉽게 매도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야. 너 이런 내용 알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내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 이거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라 치고 무릎에 살면 쭉 무릎 여기 샀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 10만 원 올라갔어. 여기 샀으면 어깨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잖아. 10만 원에 판 사람은 여기서 팔아버린 거야.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꼭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꼭지는 지나가야만 그게 꼭지였구나 알 수 있잖아. 무릎에 사서 계속 여기서 어깨인지 팔고 여기서도 어깨인지 판 사람 많단 말이야. 알 수 없잖아. 그냥 이 사이클이 가는 한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는 거지. 들고 가서 왼쪽에서 머리를 찍고 오른쪽 어깨에 왔을 때 팔아도 된다. 그래서 왼쪽 무릎에서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라.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중간에 빨리 팔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 물론 10%, 20%, 30% 먹은 것도 잘한 거지만 100%, 200%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왼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라. 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냥 무릎에 사서 어깨 팔으라면 대부분이 지금쯤 어깨겠네 하고 30% 수익 먹고 팔아버리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겠지. 내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멘토가 있으니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해주지만 내가 계속 찾아보면서 분석해보면서 지분이 높고 확대하는 기업의 투자를 같이 하자. 그리고 이분이 확대를 줄이지 않을 때는 팔지 말고 줄이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차익 실현을 해 나가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실패가 적은 투자법이다. 난 이렇게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투자법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빵! 왜 안 와? 왔어. 왔어?